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병원 끌려가서 맞으라는 백신, 어른이 된 지금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않죠. 그래서 대한내과학회에서 외로운 여러분들을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성인 백신 과연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그동안 궁금하셨을 성인 백신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입니다. 제가 오늘 백신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인 백신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생소한 편인데요.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성인 백신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같은 백신이죠. 매년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거든요. 어린이들이 맞는 백신 접종량을 다 합해도 성인이 맞는 독감 백신 숫자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인들이 이제 백신을 많이 맞게 시작을 했고요. 그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성인 백신들이 그 사이에 또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그리고 백일해를 포함하는 백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A형 감염 백신, B형 감염 백신, 홍역, 볼고리, 풍진을 같이 예방하는 백신, 그다음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그리고 이제 자궁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또 수막알균 백신, 또 폐렴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폐렴사슬알균 백신, 많은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포진 이런 것들에 대한 백신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연령과 또는 접종 시기에 맞춰서 접종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접종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의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접종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세 가지 성분이 있는 백신을 한 번은 맞으셔야 되고, 한 번 맞은 이후에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성분이 있는 백신만 10년 주기로 맞으시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뭐 다 아시다시피 매년 접종을 하셔야 되고, 특히 5, 60대 이상 고령층에 해당되는 분들과 여러 가지 면역 저하 질환이나 만성적인 장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매년 접종을 하셔야 되는 백신입니다. A형 감염 백신은 보통 이제 10대, 20대 사이에 항체 검사를 한 다음에 항체가 없으면 백신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 연령대가 어렸을 때 A형 감염 백신을 기본 접종으로 맞지 않은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요 연령대는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없으면 2번에 걸쳐서 6개월 간격으로 2번에 걸쳐서 백신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B형 감염은 그 어렸을 때 접종을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부에서는 접종이 불안전하게 진행이 되거나 또는 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접종력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B형 감염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인 경우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3회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형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앓고 지나가거나 접종한 사람이 많은 홍역, 볼고리, 풍진 세 가지가 같이 있는 백신인데요. 이 경우에도 고위험군에서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역, 볼고리, 풍진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접종이 또 제한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종 전에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접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두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특히 이제 임산부 이런 분들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이런 분들은 한 번쯤 검사를 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접종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여성에서 29세까지 권장을 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게 되면은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뭐 한 8, 90% 이상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서도 26세까지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 29세에서 현재는 45세까지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막알균하고 폐렴사슬알균의 경우에는 그 고위험군에게 접종을 권장합니다. 특히 이제 폐렴사슬알균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게는 모두 접종을 권고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서
페럼사스랄균 백신 접종은 이제 다당류 백신이라는 것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단백결합 백신이라는 종류를 먼저 맞고 8주 정도 이후에 다당류 백신을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페럼사스랄균에 대한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백신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60대 이상에서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생백신 외에도 2번 접종하는 사백신 형태의 그 백신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 그리고 이제 지금 복용 중인 약제가 있다면 접종 전에 의사에게 알려서 이게 접종에 문제는 없는지 또는 접종 후에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접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항응고제를 뭐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으로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항응고제의 성분 때문에 멍이 좀 크게 들거나 혈종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접종하는데 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왔을 때 한 번에 이 여러 가지 백신을 접종을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접종했을 때 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같은 게 더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있죠. 짧게 정리하면 사실은 거의 모든 백신은 2가지, 3가지를 한꺼번에 맞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생백신과 사백신, 또 사백신과 사백신을 동시 접종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백신이 갖고 있는 부작용 정도, 이상 반응의 빈도 정도만 나타나기 때문에 생백신끼리 맞는 거는 아무래도 이상 반응의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동시 접종은 가급적 피하기는 하는데 꼭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년층과 만성질환자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면역 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T림프구라는 것이 작용하는 세포 면역하고 항체라는 게 작용하는 그 체액 면역이 있습니다. 50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T림프구라고 하는 세포 면역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리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 장년층은 여러 가지 그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 폐렴사슬알균, 대상포진, 파상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접종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100일의 접종과 관련해서도 성인이 된 뒤에 접종력이 없으시면 한 번은 접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접종은 필요한데 그런 병들을 갖고 있는 내가 백신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50세 이상에게 권고되는 그 백신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만큼의 심각한 이상 반응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주의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이 백신 접종 전에 신체적인 그런 상황, 원래 갖고 있는 병이나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접종을 시행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접종을 하시면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 간염 또는 간경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간이 나빠지면은 간의 그 해독 작용, 특히 이제 세균에 대한 저항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해야 될 백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그리고 폐렴사슬알균, A형 간염, B형 간염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폐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비인두에 원래 살고 있는 세균이나 또는 새롭게 호흡을 하면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기도를 지나서 폐포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폐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역시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매년 빠짐없이 하셔야 되겠고, 폐렴 사슬알균이나 뭐 헤모필스 같은 세균에 대한 백신 접종도 잊지 않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감염 질환이 발생을 하면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심장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감염이 생겨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심장의 그 부하도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심장 자체의 기능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대한 백신 접종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렴 사슬알균 감염증도 심장 질환자에게는 반드시 예방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폐렴 사슬알균 백신도 꼭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면역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잘 하면 충분히 면역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그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백신에 대한 접종을 아주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꼭 접종해야 될 백신으로는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 사슬알균 백신,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세 가지가 같이 있는 백신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잘 맞으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백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 어려운 병명도 많고 또 그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병명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병이 성인들에게 많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많은 병을 백신이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백신 덕분에 인류의 건강이 이 백신 개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이 됐는데, 최근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또는 공포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될 분들이 맞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백신은 우리 편에 서서 여러분이 수많은 병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이기지 못하더라도 가볍게 병을 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전한 백신 꼭 접종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